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우리의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코인들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주 전부터 종종 발견되는 흐뭇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은 떨어지는데 코인이 그래도 꽤나 버티고 심지어 0.5%, 1%라도 오르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종종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최근 기사죠. 미국 증시는 분명히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코인은 상승세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했지만 상승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떨어지는 데 비해서 0.5%, 1%라도 오르니까 좀 돋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증시 S&P 500이다, 나스닥이다. 지난 금요일도 성금요일에서 쉬었잖아요. 그래서 4일 휴장 후에 저번 월요일 새벽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역시 3% 가까이 다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근데 이 와중에 비트코인이 또 87K를 방어를 하고 오히려 스멀스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저뿐만은 아니고 외신들이 비트코인을 이제는 해칭 자산으로 금과 함께 각광받기 시작한다.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확연하게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금과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를 한번 차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 빨간색이 비트코인이고요. 보라색이 금, 파란색이 나스닥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작년 8월, 9월 기억나시겠지만 블랙 먼데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떨어졌을 때 다 같이 떨어져 있었죠. 특히 비트코인이 가장 떨어져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11월 초부터 한 자산이 폭등을 했었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도 올랐는데요. 비트코인에 비하면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대비를 해보니까. 그러다가 구름 위를 걷다가 이제 한 2월 중순쯤부터 관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 사실 다 내리막길을 걷는 게 맞죠. 이 보라색 금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사실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졌는데요. 자, 여기도 근데 세부적으로 보시면요. 좀 다른 구간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제가 비트코인만 올라간다. 이게 주식은 떨어지는데 비트코인만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또 최근에 동조 하락을 하다가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주식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금이 먼저 가고 비트코인이 따라갈 것이다 하는데 정말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나스닥, S&P 다 떨어지는 와중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게 계속 지속될지까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미국 주식 방송들을 자주 보는데요. 야,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미국 주식 최고였잖아요. 근데 미국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하세요. 야, 미국 주식 방송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건 지금 미국을 기피하는 움직임, 트렌드가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왜 비트코인만 올랐을까? 이게 우연일까? 한번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영원한 강세론자 톱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금처럼 재평가가 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 원래 비트코인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꾸 팔았던 이유가 디레버리징을 했었다. 근데 이 압력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디레버리징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레버리지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를 하고 있다. 마진콜이든 뭐든 뭔가 급한 거, 뭔가가 이제 주식이 될 수도 있고 국채가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를 팔아서 마진콜이든 증거금으로 집어내야 되는데 그 디레버리징 압력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는 안 판다는 거죠. 특히나 주말마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이제 팔았어서 우리 주말마다 재미없었던 거 느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금처럼 비달러 자산, 비미국 자산으로 입지를 확대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영원한 저는 이제 인간 지표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투자만 좀 그렇지 다른 쪽으로는 영리한 분이다.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 지금이 10만 달러 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다 라고까지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뭐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미국의 국채 환매가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좀 해석을 해보면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국 국채의 매도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어 던지니까 또 어젯밤 그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4.4%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뭐 미국 정부 부채라든지 여러모로 안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미국 국채 환매를 누가 하냐면요. 재무부에서 합니다. 이 환매가 다시 산다라는 뜻이죠. 다시 특정한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산다. 왜 사냐면 이 국채 금리를 결국 안정시켜야지만 미국의 부채도 줄어들 것이고요. 이게 잘 팔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무부가 나설 것이다. 양적 완화랑은 좀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국채를 사는 건 맞는데 중앙은행에서 페드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양적 완화고요. 아직 시행 안 됐죠. 그 전에 비록 규모는 좀 작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재무부가 먼저 나설 것이다. 국채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을 이제 주고 사는 거니까 현금이 시중에 뿌려지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새 트렌드를 보면 지금 정말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붙은 거는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고 탈미국화가 이뤄지고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환율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국채 팔아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미국 주식은 계속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게 뭐 어느 순간 가서는 저는 회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지금 겁이 나는 상황.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을 사러 갔겠죠. 이건 안전자산이고 뭐 제대로 해지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씩 갸우뚱갸우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금이 좋긴 한데 이미 뭐 신고점을 뭐 너무 많이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성격으로 물론 상승률도 좋긴 한데 얘네보다 미국보다는 좀 안정적인 해지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도 좋고 안정적이기도 한 비트코인에 지금 시선이 꽂히고 뭐 국가든 기관이든 개인들이 사고 있다. 요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뭐 중간 과도기일지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알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비트코인만 오를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알트코인도 나름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제가 몇 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EC 의장 폴 애킨스가 당장 오늘입니다. 4월 22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제가 알트 의장이라고 쓴 이유는 원래 이제 증권을 관할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 오신 분은 비트코인에 대해 규제할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트코인의 규제와 완화, 규제 완화를 위해서 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붙여봤고요. 자, 신임 SEC 위원장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럼 오셔서 뭘 해야 될까요? 당장 70개 이상의 암호화폐 ETF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요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처리할 게 남아있다. 혹자는 이러실 수 있겠죠. 알트코인은 쓰레기인데 이거 다 ETF 돼봤자 뭐 하느냐? 반문을 해보죠. SEC는 쓰레기 같은 알트코인을 왜 ETF를 신청을 해줘야 될까요? 아무거나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정말 쓰레기는 걸러내고 검증된 거 위주로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활용도가 높거나 자산 가치가 높거나 이런 거 위주로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관들과 연기금이요. 유입이 됩니다. SEC가 검증을 해서 ETF가 된 거는요, 이제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들은 사실 뭐 ETF 그렇게 사진 않겠지만 기관, 연기금, 국가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 ETF가 뭐 그냥 보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정말 도화선을 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큰 소재가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부터 될 것이냐? 당연히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고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ETF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트 불장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데드라인과 승인 확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뭐 2개, 미니 버전까지 해서 2개 신청을 했고요. 누구보다 중요한 블랙락 역시 신청했고 20어셔스, 비트와이즈 등등이 스테이킹을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마감일은 언제냐? 일단 중간 마감일이 빠르면 5월에서 8월까지 있고요. 최종 마감일도 5월에서 길면 이제 10월인데요. 사실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5월 26일, 뭐 다른 기사에서는 6월 1일이라고도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마감일은 맞는데 SEC가 마음만 먹으면 또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0월까지는, 그러니까 최종 마감은 뭐 10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르면 5월에도 될 수 있다. 저는 확률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전처럼 게리 겐슬러가 왔으면 계속 꽉꽉 채워서 연기하고 나중에 와 할 수 있겠지만 친 크립토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거를 계속 연기하고 해서 10월 말에 승인을 해준다. 특히나 가장 덩치가 큰 이더리움을, 그건 저는 뭐 그렇게 확률이 아주 크진 않다. 그래서 반반 내지는 5월 달에 ETF 그 스테이킹 쪽이 승인될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가 심심해서 AI에게 승인 확률도 물어보니까요. 75%, 80%뭐 꽤나 높이 부르는 거, 이거는 이제 거의 된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 좀 물음표가 든 거는 블랙락의 ETF 승인 확률은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99.9%잖아요. 뭐 거의 600개 가까이 중에 한 개 빼고 다 승인을 해줬는데 80%라는 건 AI 학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더 될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미 홍콩에서는 많게는 3개까지 스테이킹 ETF를 이미 허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해시키, 뭐 홍콩에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자산 운용사죠. 4월 25일부터 이미 ETF 스테이킹이 승인이 됐고요. 차이나 AMC라는 곳도 승인은 됐고 5월 15일부터 팔릴 예정이다. 그리고 이더리움 옵션, 뭐 블랙락을 필두로 그레이스케일 등등이 이미 4월 10일경에 이더리움 옵션 ETF가 승인이 됐다. 여러 가지 정황상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요. 지금 헬스트 피어서라고 해서 태스크포스 팀장이 있죠. 크립토맘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사실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 스테이킹 이거 내가 조기 승인하겠다. 지금 위원장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이분이 오기 전에 이제 TF 팀장을 맡았는데 임기가 6월까지였거든요. 근데 6월까지 갈 것도 없이 나 그 전에 빨리 요거 승인하고 싶다. 계속 목 놓아 외쳤기 때문에 아마 펄 애킨스 오기 전까지 준비를 다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면 5월, 정말 최악의 경우는 10월까지는 이 친구는 승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알트 불장을 이끌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ETF 승인을 기다리는 아까 70여 개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역시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모두가 뭐 아시는 뭐 솔라나, XRP, 라이트코인, 도지, 카르다노, 뭐 거의 뭐 메이저 시가총액 순으로 뭐 라이트코인 빼고는 다 이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솔라나나 XRP가 특히 신청한 곳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정된 결정일 역시 중간 마감일은 5월달, 최종 마감일은 10월달. 그러니까 ETF는요, 5월 아니면 10월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땡길 수 있으면 5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10월인데, 개인적으로는 5월에 오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10월쯤 되면요, 이미 유동성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ETF 없어도 좀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제가 AI에게 승인 확률을 물어보니까 블룸버그 전문가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솔라나 70% 승인 확률, XRP는 증권 이런 것 때문에 65%로 조금은 낮았고요. 라이트코인 90%. 이거는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돼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증권으로 보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도지코인이 의외로 75%로 높고요. 또 에이다는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0%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 이어서 준 메이저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헤데라, 아발란체, 앱토스, 폴카닷 등등도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 최종 마감일은 한 10월 정도다. 근데 시가총액 순위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확률이 낮아지죠. 헤데라는 한 55%, 아발란체 등등은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거의 메이저들만 얘기를 했는데요. 엑셀라라는 코인도 있고, 밈코인 중에 봉쿠, 팽구, 그리고 밈코인 트럼프도 있죠. 정말 5만 가지 알트코인이 트론도 있을 거고요.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필두로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가고 나중에 작은 게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좀 큰 거는 5월 달에 해주고 좀 작은 거는 뭐 10월 달에 뭐 상황을 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조용하게 상승을 다져가고 준비를 하는 AI 코인들이 있다고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홍보를 또 해주더라고요. 자, 비트코인 흔들리는 사이, 비트코인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매경에 따르면 AI 코인이 가상자산을 주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AI 코인이나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AI가 훨씬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나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속도는 당연히 알트코인이 클 수밖에 없고, 그 중에 AI 코인이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그래서 AI 대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전 방송에서 그 그레이스케일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해놨다는 빗텐서, 뭐 타오라고도 하죠. 뭐 한국 거래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빗텐서가 일주일 동안 34% 급등을 했고 니어랑 랜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빗텐서는 없고요. 니어랑 랜더는 있어서 이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랜더 같은 경우는 이게 안 오른 것 같은데 며칠 후에 보면 조금 올라 있고 안 오른 것 같은데 보면 올라 있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타내기 위해서 좀 시각적 효과를 위해 제가 빗텐서 여기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비트코인 보라색 랜더 코인을 한번 차트로 나타내 봤는데요. 역시나 작년 8월, 9월 뭐 다들 재미가 없다가 야, 이 빗텐서라는 코인은요. 11월도 되기 전에 뭐 9월 뭐 중순부터 막 이렇게 천장을 뚫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피크를 찍고 이제 뭐 쭉 떨어지는데 이 빨간색 비트코인에 비하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다가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죠. 이게 참 알트코인의 변동성인 것 같아요. 랜더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올랐다가 또 쭉 떨어지고 근데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은 지점부터는 물론 비트코인도 올라왔죠. 올라왔지만 빗텐서가 훨씬 많이 올랐고요. 랜더도 적지 않게 올랐다. 그래서 바닥을 뭐 모르니까 지금 알트코인 투자가 힘든데요. 결국 바닥을 찍는 순간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수익률을 앞지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이제 아무거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AI 코인들 중에서도 특히 뭐 누군가의 선택을 받았거나 예를 들면 뭐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레이스케일이 많이 지금 빗텐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또는 ETF 후보군으로 선택을 받았거나 혹은 경쟁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 머신러닝 하면 이 코인을 따라갈 수 없다. 아니면 렌더링을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한다. 사실 렌더나 아카시가 뭐 이 렌더링 전문 코인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렌더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도 높아서 저는 뭐 니어나 렌더나 아카시나 이런 거 아직도 잘 들고 있다. 그래서 AI 코인의 내러티브가 뭐 작년하고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한두 차례 바람이 불 것이다 하고 저는 조용히 그냥 개수를 좀 모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권위자가 인정하거나 특히 적이었던 사람이 인정을 하면 더 좀 극적인 효과가 있죠. 그 코인들 분야가 바로 RWA가 아닌가. 사실 이미 블랙락에서 RWA가 미래다. 모든 건 토크나 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검토할 필요는 없는 분야긴 하지만 최근에 코인들의 정말 적 중의 적이었죠. BIS에서 극찬을 합니다. RWA에 대해서요. 여기 보시면 RWA는 암호화폐와 전통금융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것이다. 끈끈해진답니다. 뭐 욕을 해도 모자를 파네. 여기 보시면 특히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사실 은행을 거치지 않는 걸 다 디파이라고 보면요. 이게 굉장히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이제 실물 자산 토큰화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디파이 쪽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점점 늘어날 것이며 더 늘어난답니다. 은행들이 자기 거치지 않는 그 자산 거래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이건 뭐 적을 인정해 줬다고 봐야겠죠. 디파이의 인프라는 훨씬 더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엄청나게 퍼져갈 것이다. 물론 뭐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는 있지만 BIS가 인정을 했다면 야, 이 분야는 정말 가겠구나. 그럼 이 분야의 코인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굉장히 이게 크게 있어서 제가 코인게코에 가서 RWA 테마를 눌러보니까
좀 대표적인 코인들 위주로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가 있진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높은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체인링크. 아시겠지만 RWA 정통적인 코인이거나 뭐 고속도로, 블록체인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능적인 거죠. 왜냐하면 실물 자산들, 뭐 부동산, 주식, 뭐 미술품, 날씨, 뭐 야구 경기 이런 데이터를 정확히 끌어오기 위한 오라클 기능이 강화될 것이고 뭐 독보적이잖아요. 물론 피스 네트워크가 있긴 하지만 체인링크처럼 정확한 걸 따라가긴 어렵다. 그래서 상위권에 랭크가 됐고요. 이제 시가총액 16위 코인 스텔라가 그냥 고속도로의 대표적인 뭐 블랙락에 여러 고속도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 대표격으로 그냥 쓰였는데요. 이 고속도로류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뭐 수이, 뭐 5만 가지 고속도로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43위에 온도가 랭크가 돼 있는데 제가 국채 튀김 장수라고 계속 묘사를 드렸죠. 일단은 국채가 가장 뭐 미국 쪽에서도 우선순위일 거고 가장 안정적이기도 할 거고 해서 이제 뭐 국채를 튀기는 장수 온도도 여기 보이고요. 야, 비들 펀드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시가총액 48위로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국채 튀김 장수들이 이제 튀김 국채부터 일단 팔고 그 다음은 뭐 부동산도 튀기겠죠. 뭐 특히나 트럼프의 재산이 거기가 부동산인 걸 보면 부동산 쪽으로 안 갈 이유는 없다. 대신에 이제 나중에 미술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이제 튀겨서 파는데 일단 이 친구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뭐 금도 팔고요. 지금도 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알고랜드나 뭐 XDC 네트워크 이런 게 있는데요. 뭐 굳이 묶어보자면 ISO 2002 그러니까 전통 금융 메시지의 표준을 나타내는 굉장히 빠르니까 뭐 스위프트에서도 결제로 채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뭐 리플 스텔라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RWA 쪽에서도 이런 종류의 코인들 뭐 공부할 게 많긴 한데 이런 쪽 위주로 모아가시면 어떨까. 비록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요. 대신 조심할 게 있겠죠. 알트코인은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큰 만큼 확신한 만큼만 매수를 하면 좋겠다. 이 확신만큼 매수가 무슨 뜻이냐면요.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떨어지고 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쓰일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떨어지면 더 개수를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그래서 기쁘게 추매를 하는 걸 확신만큼이라고 뭐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확신이 없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하락에는 뭐 분노를 하면서 뭐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신만큼 뭐 그래서 리플이나 뭐 한 코인에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확신이 있다면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 뭐 본인 판단에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현재 관세 전쟁의 난리통에 잊고 계실 수 있겠지만요. 올해는 가을입니다. 크립토 가을이고 4년 농사를 지었던 것을 수확을 하는 해입니다. 이거를 이제 풍성하게 수확을 하실지 아니면 본전만 주면 내 다시는 쳐다도 안 본다 하실지는 이제 그동안 각자 뿌렸던 씨앗에 맞게 아마 정직한 수확 결과가 나타날 거라 생각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풍성하게 잘 거두실 거라 믿으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